조금 성공하는 사람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입니다. 타이탄의 비밀 노트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타이탄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1편부터 저번 편까지 알려드린 것만 잘 실천해도 여러분 능력치와 레벨이 몇 배는 올라갈 거라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작은 성공은 할 수 있어도 큰 성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큰 성공은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공하려 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혀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니 뭔가 엄청 바쁘기는 한데 막상 성과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높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과는 뛰어나고 항상 주변 정돈부터 일 처리 스타일 자체가 깔끔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시스템 만드는 법은 템플릿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 템플릿을 잘 갖춰 놓습니다. 템플릿이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양식을 미리 정해놓는 걸 뜻하죠. 가령 아주 일상적인 메일을 보내는 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케이스별로 샘플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사 보고용 메일, 거래처 회신용 메일, 고객 응대용 메일,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메일의 템플릿을 나눠 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주제 안에서 세부 주제별로 템플릿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고객 응대라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교환이나 환불 건에 사용하는 템플릿, 단순 문의에 응대하는 템플릿, 컴플레인에 응답하는 템플릿 등 자주 사용하는 메일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거죠. 메일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보고서 양식, 그림 위주의 보고서 양식, 그래프 위주의 보고서 양식,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 놓기도 하고, 혹은 결제 라인에 따라 나눠 놓기도 합니다. 팀장님까지만 가는 가벼운 논의에 사용되는 보고서 양식, 혹은 대표님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격식을 갖춘 보고서 형식,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구체화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체계가 잘 잡힌 기업들은 이거를 아예 매뉴얼화 해놓긴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매뉴얼을 자주 채우는 내용에 관한 템플릿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가라든지 작은 기업이면은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템플릿이 없다면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싹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메일 하나도 제대로 쓰려면요, 몇십 분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시간을 메일 작성하는 데 쓰고 있으니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짜잘한 일에만 묶여 있으니 당연히 대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양식이나 문구 등 문서는 템플릿화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더욱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시스템 구축법은 아카이빙입니다. 아카이빙이란 유용한 문구나 글귀 같은 걸 수집하는 일을 뜻하죠. 템플릿화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좋은 템플릿을 만들려면 좋은 레퍼런스가 있어야겠죠. 그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작업이 바로 아카이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미리 정해져 있는 반복 업무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다 만나게 되는 정보나 자료들이 지금은 당장 쓸모 없더라도 어차피 같은 계열의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쓸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는 거래처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메일이 내용이 눈에 딱 잘 들어오고 예의도 갖췄고 정말 알아보기 쉬운 좋은 메일이야. 그러면은 그 메일을 따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혹은 동료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팀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장해 놔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보고서를 쓸 일이 있을 때 그 양식을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모아 놓는 겁니다. 이 외에도 좋은 문구라든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재미있거나 유익한 콘텐츠 링크 같은 거를 따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기획해야 할 때 레퍼런스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료들이 땡땡씨 혹시 무슨 자료 있어요 할 때 바로 꺼내주면은 내가 뭘 찾아볼 필요 없이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확 아낄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항상 생각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괜찮은데 하는 게 떠오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항상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그 노트를 한번 쫙 살펴보기만 해도요,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뭔가 이벤트 할 때 구글 폼이나 네이버 설문, 노션 페이지 같은 걸로 신청받는 경우가 요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청 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캡처해 뒀습니다. 저도 나중에 비슷한 행사를 할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구 이런 거 저장해 놓기만 해도 나중에 비슷한 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잘된 결과물을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훨씬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수집과 모방에서 나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나면 아카이빙 하세요. 굳이 여러분이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아카이빙 하시고 그의 기초에 템플릿을 만드세요. 개인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법입니다.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시스템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우리 몸은 한계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보이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지금의 성공을 유지하고만 싶어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령 소득이 높아졌으니 세금 신고할 일이 많아진다든지 일정이 많아지니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든지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걸 여러분 혼자 다 한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분명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려갈 수 없는 쳇바퀴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제외하곤 전부 다 레버리지 합니다. 레버리지 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주면서 대부분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표님이나 주주를 위해서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분들 덕에 돈을 벌고 있는 거고 회사 명함값이라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직원보다 대표가 부자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성공하려면은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이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레버리지 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는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성과의 80%는 20%의 행동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행동의 80%는요, 성과의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의 행동은 남에게 맡겨버리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성과의 80%는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나오는 애드센스 수익이나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수입이 80% 돼요. 나머지 20%는 어디서 나오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혹은 브랜디드 콘텐츠 외 기타 협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성과의 20%밖에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 절감 문제는 세무사님에게 위임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협업은 그냥 안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80%의 성과를 결정하는 콘텐츠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상 성과의 80%는 제가 느끼기에 썸네일, 제목 혹은 대본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 영상 자체의 퀄리티, 화려한 효과를 넣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영상 퀄리티가 유튜브 성과를 결정했다면은 유튜브는 아바타 같은 3D 애니메이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퀄리티 자체를 내가 욕심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위임하자라고 해서 편집자님께 편집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20%의 행동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일은 위임하시거나 돈을 써서 맡겨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회사 주요 사항에 대한 결재를 하거나 혹은 해외 CEO들 만나는 미팅 자리에 참여하시지 급여 처리라던가 세금 처리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그건 너 같은 크리에이터나 혹은 이재용 회장님 같은 기업가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지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싶으실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레버리지 원칙은 사용 가능합니다. 동료 간 서로 레버리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초생산성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열정과 능숙도라는 두 가지 기준의 기초에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영역마다 이름이 있긴 한데 다른 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열정도 있고 능숙도도 있는 영역을 갈망 영역이다 라고 부르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열정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보다는 열정도 있고 능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갈망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복잡한 세무나 회계 같은 계산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사님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현실성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막 생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잠재 수익률을 계산해 내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머리 아프게 네가 사업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하고 이거 할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할 일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료 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입장으로 사업을 하시든 혹은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 각 구성원이 갈망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설계해보세요. 업무 성과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줄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비밀 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조직 차원에서도 말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자주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해서 굳이 고민하고 창작의 고통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템플릿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자료와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아카이빙을 합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쌓이면요, 고민할 시간이 단축되고 그 레퍼런스들을 결합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80대 20의 법칙에 따라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20%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80% 행동은 남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써서라도 위임하세요. 또한 조직 안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활용해 각자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갈망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핵심 성과에만 집중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법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 알겠어.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 성공을 얻으려면 사람을 관리하는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스킬에 대해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